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여기는 이제 천지개벽합니다입니다. 영상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공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쇼킹 부동산 영상에 변화가 생깁니다. 현재는 부동산 뉴스나 시장 상황, 전망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이런 소식 비중을 줄이고요.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 중심으로 다루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발전 가능성이 높은 입지 추천, 가격대별 전망 좋은 아파트 추천,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분양과 투자 비법이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거나 궁금해 하셨던 상담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변화하는 쇼킹 부동산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입지 추천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광운대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정리를 드렸죠. 오늘은 수도권 동남권의 엄청난 호재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시장의 대표적인 호재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지하철 호재, 두 번째는 기업 호재입니다. 자, 이 기업 호재는요, 잘 체크하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우리 동네에 지식산업센터가 한 10개가 들어와요. 그 안에 중소기업이 한 1000개 들어왔습니다. 이거 호재일까요? 생각보다 호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지식산업센터 들어오려는 자리에 그냥 대기업 하나가 떡 들어옵니다. 그게 그 지역에 오히려 더 큰 호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이 입주를 할 때 어떤 효과가 날까요? 제가 과거에 살았던 지역에 있었던 일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때 좀 주거 지역이었어요. 뭐 기업이 들어올 만한 지역이 아니었는데 생뚱맞게 온 1000명이 근무하는 사옥이 생겼고 입주가 진행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와, 진짜 전세가 순식간에 씨가 말라버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하락장인데 오히려 그 지역만 툭 떼어서 상승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상승장으로 전환됐을 때는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기업은 그 지역 부동산 시장을 바꾼다고요.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 두 가지 트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강변 초강세, 두 번째가 경기 남부지역 기업 쏠림이죠. 오늘은 그중 한 곳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제는 복정 역세권 개발 사업입니다. 이 개발 사업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첫 번째, 복정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 두 번째가 복합 환승센터, 세 번째가 포스코 연구소입니다. 자, 먼저 포스코 홀딩스 미래기술연구소 분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대지 면적은요 16,883평이고요. 연면적은 68,00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무 인원은 한 3,000명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2024년 착공, 2027년 완공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포스코 홀딩스의 연구소는요, 포항에서 엄청난 반발을 불렀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연구소 부지를 포항에다 만들기로 했는데, 실제 본원은 코딱지만하게 만들어 놓고, 진짜 제대로 성남 분원에다가 몇십 배 규모로 만들다 보니까, 성남 시민단체부터 정치권까지 모두 들고 일어난 거죠. 근데 왜 포스코는 성남을 선택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인재들이 지방 근무를 거부하기 때문이에요. 자, 특히 소프트웨어 인재 같은 경우는요, 지방에서 일을 절대 안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에는 수도권 연구원이 급한 포스코가 위례 지구의 부지를 잡는 것을 결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반발에도 계속 추진 중에 있어요. 두 번째는요, 복정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자, 이 복정 역세권 복합 개발 사업은요, 생각보다 판이 굉장히 큽니다. 대지 면적이 94,000평 규모, 연면적이 30만 평, 사업 규모가 10조짜리예요. 아까 포스코 연구소가 대지 면적이 17,00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차이가 크죠. 자, 연면적만 따지면 코엑스의 2.2배 규모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복정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아직 사업 방향이 뚜렷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현재 추정치로는 한 최소 7,000명 이상이 근무하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그 근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사업 일정은 미정 상태입니다. 자, 현대건설은 작년 11월 이 복정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민간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근데 이 민간 사업자 공모 조건에 1,500명 이상 근무하는 기업을 앵커 기업으로 유치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야, 그러면은 어떤 기업이 들어올까? 현대건설 사옥이 옮겨올까? 처음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자, 근데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사실이 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남양연구소에 있어요. 화성시에 있죠. 여기에 소프트웨어 인력이 복정역과 판교를 옮긴다는 기사가 나온 겁니다. 현재 남양연구소에 근무 인원이 무려 11,000명이라고 합니다. 이거 외에도
다른 세 곳의 계열사가 복종으로 옮긴다는 카더라도 같이 있었어요.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습니다. 현대자동차가 이 복종역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근데 벌써부터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특히 이 지역이 교통이 좋고 수도권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젊은 인력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사업 규모를 봤을 때는 여기서 최소 7,000명 이상 근무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한 이 부지는요, 현대백화점 또는 현대 아울렛 오픈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복정역 한정거장 더 가면 장지역이 있잖아요. 장지역에 가든파이브가 있는데 가든파이브에 현대시티몰이라고 있습니다. 이 현대시티몰이 2028년 계약이 만료된대요. 그래서 이 지역에 무엇인가 대규모 판매 시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 개발 사업입니다. 자, 복정역 1번 출구에 버스 환승센터가 있는데요. 이 환승센터를 이런 조감도식으로 바꿔서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1년 4월에 DLENC 컨소시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어요. 자, 이것도 총 사업비가 한 1조 4천원 규모로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대지 면적은 한 1만 2천 평 정도 돼요. 문제는 얘는 2021년 이후에 지금 3년 넘게 사업이 제자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2024년 1월 기사 볼게요. 1.5조 원 사업의 복정역 환승센터 개발 토지 계약 언제 체결하나 아직까지 토지 계약 체결도 안 됐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건지 보면 왜 얘가 멈춰 있는지 알 수 있게 돼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추진이 됩니다. 첫 번째는 공동주택이에요. SH공사의 공공임대주택과 그 다음에 기업 민간 임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기업 민간 임대가 한동안 임대를 놨다가 나중에 분양 전환하는 사업 모델이죠. 두 번째는 업무시설입니다. 여기에는 오피스텔과 오피스가 들어갈 계획인데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이 주류를 이룬 것처럼 보여져요. 그럼 DLENC가 무엇을 노리고 이것을 접근했다? 2021년 당시에 수요가 많았었던 기업 민간 임대와 그 다음에 주거용 오피스텔 판매를 목적으로 이 사업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어때요? 긴축 과정에서 이런 주거 상품의 수요가 완전히 뚝 끊겨버렸죠. 판매가 잘 안 될 거에 예상이 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그대로 원안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차라리 여기에 대기업 연구시설이 연이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오피스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오피스와 그 다음에 주상복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만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복정역 교통 호재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위례 트램이 있습니다. 위례 신도시 트램은 2025년에 완공될 예정이죠. 그래서 5호선 거여역을 시작으로 남위례역까지 연결되고 그중 하나가 바로 8호선 복정역까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복정역에 위례 신도시를 다닐 수 있는 트램이 생긴다는 점. 두 번째는 위례 과천선이 있죠. 원래 위례 과천선은 이제 별 볼 일 없었는데 얘가 압구정동을 간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가치가 확 올라갔어요. 하지만 이제 사업 추진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좀 실현 가능성은 좀 오래 남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복정역의 교통호재는 GTX D노선이 있었죠. 원래 윤석열 대통령 공약에서는 복정역이 포함이 됐었다가 이번에 나온 발표안에는 이것이 누락되고 오히려 GTX F노선에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복정역에 이렇게 대기업이 연달아서 들어오게 된다면 GTX D노선에 들어갈 만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교통호재가 모두 실현된다면 복정역 무려 5개의 교통수단이 지나가게 되는 교통의 요충지가 됩니다. 자, 그럼 엄청난 규모로 추진되는 복정역 개발 사업 어디가 호재일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위례 신도시겠죠. 왜? 위례 신도시 안에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그래서 배드타운에 오명이 있었던 위례 신도시에 기업이 들어오면서 무엇인가 활력소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 다음 수혜지는 어딜까요? 8호선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는 헬리오시티, 올림픽 패밀리타운 등이 생각나고요. 장지동하고 구성남도 혜택을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니 그 위쪽으로 잠실 지역에 뭐 엘리트레 이런 아파트인데 거기는 이런 거 없어도 잘 나가니까요. 마지막으로 분당 신도시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인분당선을 이용해서 쉽게 복정역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분당 신도시에도 수요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4월 2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핵심지 신축 대단지를 2억 이상 저렴하게 사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이 4개 단지의 입주권 꼭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두 번째, 광명 롯데캐슬 시그니처 분양 광명 9구역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신데 과연 이거 처양 내야 될까요? 넣어야 될까요?
멤버십 영상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은 주 3회 전용 영상이 올라가고요. 월 8,990원이 책정됩니다. 아이폰에서 가입하시면 비싸기 때문에요. 꼭 PC로 가입하시고 아이폰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더 알짜 정보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